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의 개인정보 제공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약 9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중적인 메신저 앱으로 그동안 높은 보안성과 사생활 보호를 자랑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보안과 개인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텔레그램의 개인정보 공개 정책을 믿고 있던 유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텔레그램의 정책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봤습니다. 2024년 9월 23일 텔레그램 CEO 파벨 드로프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텔레그램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이용 약관을 공개했습니다. 이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범죄 활동에 연루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들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당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텔레그램은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당국에 전달하게 되고, 이를 통해 범죄 활동을 억제하고 플랫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드로프 CEO의 설명입니다. 드로프 CEO는 이번 발표에서 99.999%의 텔레그램 사용자는 범죄와 무관하지만 0.001%의 범죄자들이 플랫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전체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텔레그램 방침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텔레그램은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텔레그램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러한 요청을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테러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부분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보다 일반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와 함께 텔레그램 내 다양한 기능을 조정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기능 중에는 주변에 텔레그램을 쓰는 다른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주변 사람들 기능이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드로프는 주변 사람들 기능 대신 합법적이고 확인된 업체만 보여주는 근처 기업들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 블로그 서비스에서의 사진과 영상 업로드 기능을 제한하는 등 플랫폼 내에서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수정했습니다. 드로프 CEO는 텔레그램이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플랫폼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조치들이 텔레그램의 비판받았던 부분을 개선하고 텔레그램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가의 규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나서서 텔레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텔레그램의 정책 변화는 CEO 파벨 드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원래 드로프는 프랑스 국적을 2021년에 이미 취득했었고, 러시아와 서방 국가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평소에는 주로 두바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모종의 이유로 프랑스에 가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왜 그가 프랑스에 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24일 프랑스 파리 인근 르브르제 공항에서 개인 제트를 타고 도착한 직후 프랑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드로프 CEO에 대한 혐의는 총 12개였는데 주요 혐의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방조, 마약 밀매 조직 지원,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한 여러 불법 행위를 검열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드로프 CEO가 텔레그램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활동들을 충분히 검열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범죄자들이 플랫폼을 악용할 수 있게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후 드로프는 며칠간 구금된 상태에서 신분을 받았고, 결국 500만 유로, 하나로 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파벨 드로프는 프랑스를 떠날 수 없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기적으로 경찰에 출석해야 합니다. 드로프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플랫폼 운영자가 제3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로프의 주장은 마치 어떤 사람이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마트가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마트에서 구매한 칼을 사용해 절도 행위를 벌였을 때 칼을 판매한 마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텔레그램 운영자의 입장은 자신들은 그저 소통을 위한 도구를 제공할 뿐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플랫폼이 범죄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단지 범죄자가 이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논쟁인 것이죠. 따라서 텔레그램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공했을 뿐인데 그 도구를 악용한 사용자의 범죄를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당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드로프 CEO는 텔레그램 정책을 수정하게 되었고 특히 플랫폼 내 검색 기능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 그동안 정보의 감시를 피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알려졌던 만큼 이번 변화는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시민연구소 연구원인 존 스콧 레일턴은 이번 정책 변화가 많은 사용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러시아, 벨라루스, 중동 등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정치적 견해를 나누던 사용자들이 이번 변화로 인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사용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플랫폼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텔레그램을 사용했던 사용자들은 이번 정책 변화가 그들의 정보가 정부에 제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이 이번 정책 변화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의 범죄 억제 노력이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인터넷 및 사회센터의 다프네 켈러 연구원은 텔레그램이 불법 컨텐츠를 단순히 검색 결과에서 숨기는 것으로는 유럽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과 같은 심각한 범죄 컨텐츠는 텔레그램이 먼저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텔레그램이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텔레그램의 정책 변화는 플랫폼의 사용자 정보 보호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사회의 안전의 가치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가치관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 때 그렇게 다양성과 자유를 표현했던 프랑스에서 개인의 사생활보다 통제와 검열을 하더라도 사회의 안전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과 9.11 테러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근거로 드로프 CEO의 석방을 외치면서 프랑스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높은 보안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세우면서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번 정보 방침 변경으로 인해 플랫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의 딥페이크처럼 텔레그램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범죄들이 있잖아요.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자들의 정보 공개가 진행된다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은 다시 정보 공개가 되지 않는 다른 어플로 갈아타고 더 음지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전에도 텔레그램보다 뛰어난 보안과 개인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어플들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제2의 텔레그램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텔레그램이 이 범죄 활동을 억제하고 불법 컨텐츠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양지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파벨 드로프 CEO는 앞으로도 플랫폼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텔레그램을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텔레그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텔레그램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텔레그램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더 빠른 뉴스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